자, 연력학 제1법칙 했으니까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에 적용되는 기체들의 변화 과정. 얘를 연력학 과정이라고 해.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보자고. 일단 첫 번째로 등적 과정. 자, 이게 같은 등자고 이거 최적, 부피 할 때의 적자야. 그래서 얘는 기체의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 과정이야. 이게 그냥 어떤 용기 속에 기체가 들어있으면 부피가 안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왜 이상한 거냐면 열을 주고받았는데도 부피가 일정할 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치캔 통조림이 있어. 그러면 내용물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기체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한테 가열을 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온도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고 싶기는 하지만 이 용기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얘가 이 용기를 막 밀고 부피가 커지기가 웬만하면 어렵지.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부피가 어떨 수밖에 없냐면 일정할 수밖에 없어. 자, 이때 PV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하나의 등온선에서 기체의 상태가 처음에 A점이었다 해보자. 근데 부피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면서 뭔가 변하는 거야, 다른 상태들이.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는 건 지금 X축이 부피니까 부피 일정하면서 기체가 이렇게 새로운 등온선에 B점으로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갈 수도 있죠. B에서 A로 갈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등적 과정이야. PV 관계 그래프로 표현해보면은 자, 이 모든 게 다 열을 가열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체계의 연력학 제1법칙 성립하거든.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요. 근데 지금 등적 과정에서는 이거 한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야. 뭐가 0일 것 같아? 1이 0이야. W는 P 델타 V. 얘를 한 번 더 풀었으면 이거 2분의 3 NR 델타 T 그리고 W는 P 델타 V인데 부피 변화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W가 0이야. 그럼 얘는 열 받은 게 100% 온도 변화로 다 전환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게 바로 등적 과정.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Q가 마이너스, 열을 잃었어. 그래서 온도가 다 마이너스 감소하는 거야. 하지만 이때도 W는 0이기 때문에 잃은 만큼 온도가 다 감소하는 거죠. 이게 등적 과정. 오케이? 자, 그런데 사실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열 주고받은 거의 대부분 등적 과정이야. 고체한테 내가 열을 줬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고 부피가 약간 열 팽창을 하니까 커지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엄청 크진 않잖아. 그래서 거의 등적 과정에 가까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체는 등적 과정 하기가 어려워.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부피가 일정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등압 과정. 자, 얘는 같은 등에 압력할 때 압자니까 압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과정이야.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자, 이런 용기 속에 이렇게 위에다가 내가 추랑 피스톤 두고 여기 안에 이제 기체가 있어. 근데 내가 얘한테 열을 가했네.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의 운동 에너지가 좀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외부에서 눌러준 압력보다 막 커지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큰, 힘이 큰 쪽으로 당연히 이동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이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피스톤이 위로 가. 근데 위로 가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다시 내부 압력이 다운돼. 그래서 외부 압력과 계속 평형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계속 평형을 맞추면서 상승하는 거야. 이게 열을 좀 온건히 줄 때 그렇지. 열을 막 한 번에 엄청 세게 준다. 그러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금세 평형을 맞추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온건히 줄 때 외부 압력과 계속 평형을 맞추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이런 경우는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일 때는 봐봐. 결국 피스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서 주는 힘과 밑에서 주는 힘이 똑같으니까 R자임이 얼마겠니? 0. 그러면 얘가 무슨 운동할 거야? 등 속도 운동하겠죠. 그래서 등압 과정일 때는 등속으로 와. 이 등속으로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그 고지고대로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주기보다는 뭐 서서히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러면 속력이 안 변한다는 의미야. 그냥 느린 속력 유지한다는 의미야. 근데 등압 과정이면 등속 운동하는데 그럼 등속 운동이라고 해서 100%다 등압 과정은 아니야. 오케이?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가. 이럴 때 우리 PV 관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원래의 등온선 상에서 기체의 상태가 A점이었어. 근데 압력이 일정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B의 상태로 가. 그럼 얘의 부피가 V0에서 V까지 가고 근데 압력은 일정한 거야. 자, 이럴 때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연력학 제1법칙은 항상 성립하거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압 과정은 어떤 항도 0이 아니야. 자, 부피가 변하니까 1도 해. 등온선이 아예 바뀌어버렸으니까 온도도 변했어. 그래서 셋 다 0이 아니야. Q가 0이 아닌 이상.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상태, 어떤 하나도 0일 수 없고 얘가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열을 뺏기면 B에서 A로 가는 것도 가능해.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얘는 어떤 하나도 0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럼 봐봐.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을 비교해보면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열을 100칼로리를 줬어. 똑같은 열원으로 열을 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체가 똑같은 기체야. 헬륨이면 헬륨, 아르곤이면 아르곤 똑같은 기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다를 거야. 자, 온도 변화가 언제 더 많이 일어나니? 등적에서 더 많이 일어나. 얘는 받은 열을 일로 하나도 전환하지 않아. 외부에 하나도 일을 안 해줘. 다 자기 내부 에너지 증가로. 그래서 온도가 100만큼 상승한다면 얘는 온도가 뭐 한 60 이렇게밖에 상승하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같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봐봐. 고체라면 고체의 종류가 똑같으면 비열이 똑같아요. 근데 기체는 그렇지 않은 거야. 열을 똑같이 받았는데 얘는 온도가 크게 상승했으니까 이때는 비열이 작은 효과를 띠고 이때는 열을 받았는데 온도가 덜 상승했으니까 비열이 큰 효과를 띠게 돼. 그래서 기체 변화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비열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까지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온 과정.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열을 주고받았는데 온도가 일정한 아주 이상한 경우지.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기체의 개가 존재를 하는데 열을 받았어. 주변에 뜨거운데 뭔가 주변에 이 열원이 온도가 계속 일정한 애야. 그럼 얘랑 접촉하면 결국에는 열평형 일어나게 되어 있어서 이 내부의 온도도 얘랑 계속 온도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얘로부터 열을 받긴 받았거든? 그러면 온도가 하나도 안 상승하면 그 열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부피가 커져. 그래서 외부 기체를 미는 일을 해. 그래서 PV 관계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에는 기체의 상태가 여기 있었는데 온도는 유지되면서 즉 등온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야. 그래서 A점에서 B점까지. 얘의 부피는 V0에서 V까지 변했고 지금의 경우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한량 구해 그러면 이 아래에 이거 구하려면은 적분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고교 과정에서 적분하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얘가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야. 요 아래 면적이 바로 이 기체 변화 과정에서 하는 일. 자, 얘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열을 뺏겼을 경우에는 그때는 받은 일, 음의 일이 되는 거죠. 되니? 자, 이때도 에너지 보존은 늘 성립해.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뭐? W에서 자 얘는 셋 중에 하나가 0이야. 뭐가 0일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U가 0이야. 얘는 열 받은 걸 전부 1로 전환시켜. 그래서 열은 받았는데 온도가 하나도 상승을 안 했으니까 비열이 마치 무한대인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똑같은 기체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등온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단열 과정. 자, 여기에서 이 단자는 차단했다. 뭐를 차단했다는 얘기야? 열. 그러니까 Q가 얼마라는 얘기니?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Q가 0일 수 있을까? 뭐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당연히 열원을 안 줘.
알코올 램프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냉각도 안 시키니까 차가운 물체도 접촉을 안 해놔. 그리고 완벽한 단열재로 차단을 해. 아니면 두 번째로 이런 차단 안 했는데도 자연적으로 단열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 너무 과정이 빠르게 나타나. 급속 과정. 너무 빠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을 좀 받았거나 이랬을 수 있지만 너무 짧기 때문에 주고받은 열량이 되게 작아서 그걸 뭐 해버리는 거야? 무시할 때. 오케이? 그래서 단열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 자, 이런 단열 과정은 열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 그래서 단열 과정에 두 종류가 있어. 부피가 커지는 단열 팽창, 부피가 작아지는 단열 압축. 자, 이거 일단 열역학 제일 법칙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는 Q가 0이야. 팽창했어. 일 한 거야, 받은 거야? 한 거야. 그럼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그러면 합해서 0 되려면 델타 U는 뭐여야겠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뭐 할 거란 얘기야? 하강할 거란 얘기야. 자, 단열 팽창은 무조건 온도 하강의 결과가 나타나. 이 결과는 외워줘. 알았지? 그냥 바로 단열 팽창, 온도 하강 바로 나올 수 있게. 자, 단열 압축은 어떤 걸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얘는 압축됐으니까 자, 주인공 기체가 부피가 감소한 거야. 그러면 W가 양이야, 음이야? 근데 얘도 차단했어, 열을. 그래서 Q가 0이야. 그럼 대신에 델타 U는 뭐겠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상승한다는 얘기야. 단열 압축은 무조건 온도 상승. 자, 이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전혀 열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온도가 하강하고 온도가 상승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얘를 TV의 관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이게 하나의 등온선 T0에서 기체의 처음 상태가 A였어. 자, 팽창에 온도가